미 국무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에 공식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원정 출산 행위를 아시안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계의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일부 이민, 비민 서류 접수가 9월 20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미국 내 대학 졸업자들의 소득과 자산 규모가 인종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64%가 표준시험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북한이 타결한 합의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와 함께 우리는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First, I want to say that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agreement reach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PRK earlier today. We support President Park's tireless effort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which support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커비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함께했고 서로 만족스러운 합의를 끌어냈다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거듭 평가했습니다. 남북은 4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최대 쟁점이었던 지뢰도발 사과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산가족 상봉 등 양측은 6개 항목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원정 출산 행위를 아시안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히스패닉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아시안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방송은 아시안들의 미국 원정 출산을 비판한 제프시 전 주지사의 발언이 가뜩이나 대선 선거판에서 미미한 존재인 아시안들에게 더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24일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주는 제도를 아시안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앵커 베이비는 중남미인들보다 아시안들에게 더 관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내 소수인종인 아시아계를 희생해 다른 소수인종인 히스패닉계를 달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태생의 아내를 둔 부시 전 주지사는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 중에서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심을 가장 자극할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인 비하 발언으로 히스패닉의 비난을 받으면서 원정 출산의 주범격으로 히스패닉 대신 아시아계를 지적한 부시 전 주지사의 발언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은 분노를 감추지 않으면서 부시 전 주지사의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일부 이민, 비민 서류 접수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이 기존 전자이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9월 20일부터는 온라인 접수가 중단되고 종이 신청서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 20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일부 이민, 비민 서류 접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중단되는 서비스는 사전 여행 허가 신청과 취업 이민 청원, 노동 허가 발급 신청과 임시 보호 처분 신청, 속성 처리 신청 등의 온라인 서류 접수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에는 종이 신청서를 이용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30일까지는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서류 작성을 시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9월 20일 전에 서류 작성을 마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데이터 안전 표준을 맞추기 위한 기존 전자이민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이유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했던 일부 서류 접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민서비스국 측은 새 시스템이 더 빠르고 안전하며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 시스템에서 기존 전자 시스템에서 가능했던 서류 접수가 가능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당국이 투자 이민을 대상으로 강력한 비리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심화되고 있는 적체에도 불구하고 투자 이민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 대기자들의 투자금은 무려 55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잠재적인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투자 대기금은 현재 55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36억 달러보다 무려 19억 달러나 증가했고 2014 회계연도 첫 3분기 동안의 투자 대기금보다 50%나 급증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서는 투자이민의 첫 번째 단계로 청원서가 승인되면 투자이민자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임시 영주권을 받은 투자이민자의 정규 영주권 청원서 접수도 지난해보다 40%가 늘었고 50만 달러 투자이민이 가능한 리저널 센터 설립 청원서 역시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신속한 투자이민 서류 처리를 위해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고 투자이민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크게 늘렸지만 서류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이민 청원서 처리는 통상 6개월 이내에 처리됐지만 현재는 12.4개월이 소요되고 임시 영주권을 받은 투자이민자의 정규 영주권 신청을 승인받는데도 13.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뉴욕 한인회관에서 2명의 회장이 취임하는 과정 중에 이경로 전 회장이 폭행 혐의로 체포된 바 있는데요. 당시 사건의 당사자인 이경로 전 뉴욕 한인회장과 티나 한 씨가 화해했습니다. 이경로 전 뉴욕 한인 회장과 티나 한 씨는 24일 노명섭 재향군인회 미 동북부 지회장의 중재로 퀸즈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전 회장과 티나 한 씨는 지난 5월 한인 회장 취임식에서 폭력 사태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둘은 이날 모임에서 그간의 오해를 풀고 한인 사회에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화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자신의 진술로 이경로 전 회장이 닷새간 구금됐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 전 회장도 한 씨가 당시 실신의 정신을 잃었었기 때문에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며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과 한 씨는 이날 모임 후 서로 화해 악수를 나누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 내 대학 졸업자들의 소득과 자산 규모가 인종 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안과 백인들의 소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흑인과 히스패닉의 소득과 자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부부가 모두 대졸자인 미국 가정의 중간 소득은 백인이 94,351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시안이 92,931달러, 히스패닉 68,379달러, 흑인 52,147달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대졸자 가정의 중간 소득은 87,25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대졸자 가정의 중간 순자산을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35만 9,928달러, 아시안 25만 637달러, 히스패닉 4만 9,606달러, 흑인 3만 2,780달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순 자산 규모에서 백인과 아시안은 10만 달러 차이, 아시안과 히스패닉은 20만 달러나 차이가 났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대졸자들의 중간 소득은 지난 20년간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한 경제분석가는 인종 간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은 흑인 히스패닉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소득 직종에서 백인과 아시안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립학교는 1년에 한 차례씩 표준시험을 치르게 돼 있지만 요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64%는 표준시험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갤럽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실시 중인 표준시험에 대해 학부모의 64%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공립학교는 연방부진아동지원법 교육정책에 따라 1년에 한 차례씩 3에서 8학년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연방교육보조금을 삭감당하게 됩니다.
또 각 주정부는 시험 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교사들을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학생들을 시험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고 교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 개선의 지름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는 18세 이상 4천여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전화와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한국 학교들이 다음 달 4일부터 일제히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한국어 수업은 물론 더 다양한 수업과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을 비롯해서 펜실베니아와 커네티컷, 델라웨어 등 5개 주 170여 개 한글 학교가 대부분 다음 달 초부터 개학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한국어 읽기와 쓰기, 말하기 및 역사, 음악, 미술, 한국무용과 태권도, 공작 등 다양한 수업 내용으로 주당 3-4시간씩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은 12주에서 15주를 한 학기로 내년 6월까지 2학기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고교생을 위한 SAT2 한국어 특별반과 함께 성인들을 위한 한국어반도 진행됩니다. 한편 매년 북동부 한국어 동아구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롱아일랜드 한국학교는 4일 개학합니다. 또 11일부터 문을 여는 아콜라 한국문화학교는 금요일반과 토요반을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학부모 교실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올해 독도 지킴이 학교로 선정된 뉴저지 한국학교는 12일 개학하고 독도를 주제로 한 독도 글짓기와 독도 모형 만들기 등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뉴욕 한국학교는 다음 달 12일 문을 열고 뉴욕 경제인협회 부설 맨하튼 한국학교 역시 12일 개강합니다. 혼다 어코드 차량의 일부 구형 모델에서 에어백 결함이 보고됐습니다.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인데요. 전국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리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머니워치는 전국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이 2008년형 모델을 중심으로 혼다 어코드 차량 38만 4천 대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코드의 에어백 작동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현재 19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불만 신고 가운데는 플로리다주의 한 어코드 차량 운전자가 시속 50마일로 콘크리트 벽에 충돌했지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전국고속도로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문제 차량들은 시스템 오류로 대시보드에 에어백 경고등이 켜지는데 이를 교체할 때까지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관들은 문제 발생의 빈도 등을 조사한 후 전체 대상 차량에 대한 리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다는 앞서 올해 6월까지는 에어백 제조업체 다카타가 만든 제품 결함으로 미국 내에서 무려 2,20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스트셀러인 어코드의 결함으로 리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입 수능 시험 SAT가 내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10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개정 SAT의 달라짐 점과 준비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SAT 시험은 고등학교까지의 기본적인 능력 테스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단어 암기에만 주력하던 예전 방식과는 달리 독해 문제 안에서 여러 뜻으로 사용되는 어휘의 다양한 해석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라이팅 테스트 역시 평소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법 수업을 안 하고 있는 공립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따로 공부를 한다면 새롭게 바뀌는 SAT가 좀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유리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세이는 선택 항목으로 변경됐고 시험 시간도 현행 3시간 50분에서 총 3시간으로 단축됩니다. 특히 수학이 총점의 50%를 차지해 수학 능력이 탁월한 한인 학생들의 경우 학교 공부에 충실한다면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이 차지하는 부분이 50%이기 때문에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한편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개정 SAT에 대한 정보와 칼리지 보드에서 공개한 연습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 칸 아카데미가 있으며 스타폴스, 비스타 등에서도 무료 강의와 함께 모의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택시장이 호조를 띠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기가 호전되고 이르면 9월 중 연방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많은 바이어들이 주택 구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은 기자입니다. 올여름 캘리포니아주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LA와 샌디에고 등 캘리포니아주 6개 카운티의 주택 판매량은 9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n California through July, we're running about 7% above last year in terms of closed transactions. The index through July, it posted the strongest year-over-year increase in over 6 years. So this is a testament to just how strong the market is. 7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도 전년 대비 17% 증가한 122.3을 기록했습니다.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주택 구입을 위해 계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구입을 끝낸 주민의 수가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주택시장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시장 확대 등 경제 지표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르면 9월 연방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모기지 금리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Southern California as well has seen some very substantial job and income growth numbers. Expectation that mortgage rates will be rising in the future, so that is creating a bit of urgency. People that want to get in before the Fed begins to tighten as early as next month. 한편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 측은 최근 LA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타면서 신규 주택의 공급 물량이 기존 주택 공급량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며 물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흑인이지만 하얀 피부를 갖고 태어나는 알비노들은 괴물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끔찍한 테러로 팔다리를 잃은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뉴욕의 한 구호단체가 이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가정집. 5살 꼬마 바라카가 춤솜씨를 뽐내고 있습니다. 바라카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태어난 흑인이지만 색소 부족으로 온몸이 하얀 이른바 알비노입니다. 바라카는 고향 탄자니아에서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같은 알비노인 카블라도 괴한들에게 오른팔이 잘리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Najisikia vibaya kwa sababu mkono wangu sijui mpaka sasa ulifanyiwa nini, uko wapi, walipata faida gani au waliweza kuutumia ulienda tu katupu. 이곳에 모인 알비노 아이들 모두 이런 식으로 팔을 잃었습니다. 탄자니아에는 알비노의 신체 일부를 지니고 있으면 부와 명예를 얻는다는 미신이 있어 알비노들을 살해하거나 팔다리를 잘라가는 잔인한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주술사들은 알비노의 피부나 뼈, 머리카락을 넣은 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고 있고 알비노의 시신은 암시장에서 수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People were emphasized that if you get a body part of an albino, you'll become rich. 때문에 알비노들을 격리 수용하고 있는 탄자니아의 보호소에는 장애를 가진 알비노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팔다리를 잃은 아이들의 사연을 접한 국제 구호단체가 5명의 알비노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해주고 꼭 맞는 의수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To be part of society and not be looked upon that, they're a freak or they're not whole. 모처럼 물놀이도 하고 생일 파티도 열며 평범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알비노 아이들. 다음 달에 의수가 완성되면 아이들은 다시 탄자니아의 보호소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부당하게 체포를 당했다며 뉴욕시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지난 2월 16일 경찰이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 김 씨의 몸을 수색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상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가 무죄로 판명되면서 김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로어 레벨에서 야간 통행이 이번 주말까지 통제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24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로어 레벨 뉴욕 방면의 차선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28일에는 오후 11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고은자 롱아일랜드 한국학교장과 황현주 뉴저지 한국학교장이 2015년도 한글 발전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두 교장은 각각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고은자 교장은 뉴욕 일원에서 한글의 연구와 교육 등을 통해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습니다. 또 황현주 교장은 주말 한국학교 교사로 10여 년간 봉사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JFK 국제공항 직원 6명이 항공 우편과 수화물에서 25만 달러 이상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이 국제선 여객기의 수화물 처리원으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서로만 알 수 있는 교활한 언어 코드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주로 터미널 1의 직원 라커룸에서 암호를 쓰며 범행 계획을 공모하고 직원들의 형제나 애인도 범행에 개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고 습도도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